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소설을 읽을수록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 읽을수록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 이야기에 앞서 전하는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대본을 거의 작성하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대본을 사용한 이유는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본은 분명 이야기의 생동감을 앗아갑니다. 대본이 있다면 이야기하는 도중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엔 이야기 도중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진정 그 순간 하고 싶은 본연의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란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이야기까지 굳이 하는 이유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소설이고 소설은 이야기고 즉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특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설을 멀리합니다.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 대비 얻어지는 정보도 별로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꼭 필요한 이야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 동료들은 본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본업 이야기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들은 약간의 기회만 쥐어줘도 금세 본업에서 벗어나 사적인 이야기로 빠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나 봅니다. 저는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려 하고 인간의 이야기 중 가장 대표적인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설을 읽는 건 내 삶의 한 부분이고 이로 인해 많은 걸 얻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두가 소설을 읽는다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일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생각은 아주 좁은 영역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난 편협하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나와 다른 부류의 인물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물은 현실에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선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읽고 그들도 읽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만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소설을 모두가 열심히 읽는다면 상호 이해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특정한 사람만 읽어가는 하나의 예술 분야가 되어가고 있죠. 그토록 하고 싶은 이야기임에도 소설을 읽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은 본디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추정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더 많이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본질적인 인간의 심정일진데 소설을 읽으면 그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이야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문자를 해독하며 사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치 않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게 잘 쓴 소설을 먼저 읽어본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주도하며 남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길 바라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구조를 남들에게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먼저 뭔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풀어가는 능력, 또 다양한 이야기를 흡수해야 되는 경험이 뒷받침돼야죠. 자, 소설을 읽으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을 만나면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편집이 필요합니다. 편집 없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호기심, 과장, 강조, 삭제, 편견, 이해력, 그때 컨디션, 고집, 허세 등을 잘 조합해서 편집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남이 잘 듣게 하기 위할 뿐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남에게 들려주려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사람들을 거쳐갈수록 더 많은 편집이 가미됩니다. 그렇다고 이것 역시 허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집은 허구가 아닙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허구가 무엇인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인간 사회는 원래 그런 것이고 그런 편집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정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이야기는 어떻게 편집되는지 훗날 그런 편집 과정을 거친 이야기가 역사책에 사실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편집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인간 사회는 이야기로 가득한 사회이고 이야기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이렇다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군집되어 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널리 퍼져갑니다. 그런데 퍼져가는 이야기 속에는 편집이 가미되죠. 이것을 허구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인간 사회는 이러한 이야기의 편집은 허구로 남지 않고 그냥 기록물로 남기 마련인 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이죠. 세상은 이처럼 온갖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이야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력이 상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쓰여진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상과 소설의 차이점에 대하여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구경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아무리 주인공의 감정에 다가서려 해도 그저 구경한다고 느낄 뿐입니다. 반면에 소설은 화자가 3인칭 관찰자일지라도 주인공과 일치된 관점을 가집니다. 주인공의 시선은 나의 시선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풍경에 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청력은 나의 청력입니다. 그가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도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공의 촉감은 나의 촉감입니다. 그의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이 나의 감정이 됩니다. 더 집중하다 보면 그냥 주인공이 제가 됩니다. 체험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영상의 이야기와 문자로 쓰여진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영상물을 소설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죠. 편의성이라는 요인도 있고 이해의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접근성도 더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상보다 소설이 더 깊은 체험 속으로 빠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만남 목적에 관계없는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옆으로 자꾸만 새어갑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같이 동조합니다. 나는 본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만일 필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건조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얼핏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세상은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소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계획했던 이야기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온갖 도처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정점인 소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로 소통을. 이야기는 기록되는 것보다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구두의 전달이란 즉각적인 정보의 가감입니다. 가감 부분에는 편집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 편집이 오해입니다. 오해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덮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에 이야기를 덮어야 소통이 되는지. 결국 확장된 이야기는 삶의 소통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지상 최고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 최고의 이야기, 즉 좋은 소설을 많이 읽을수록 오해가 동반되는 삶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본디, 말, 그리고 이야기는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소통에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야기는 소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지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확장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란 본디 소통과 오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고의 이야기 소설을 읽으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써 놓았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이 있습니다. 작가입니다. 오직 작가만이 인간의 진짜 마음을 압니다. 물론 소설 속의 한정이지만. 자, 인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절대 알 수 없죠. 그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솔직하게 말한들 무언가 빼놓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읽게 되면 소설의 저자인 즉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진짜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더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로 표현하는 실제 세상에 대하여 성장 과정에는 이분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과 악 등으로 이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선과 악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도 선과 악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알려주기 힘듭니다. 그 알려주는 사람조차 편견과 주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 선과 악이 어떻게 세상에 혼합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읽다 보면 선과 악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감정의 극점이 순식간에 발현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의 영역엔 혼재된 감정의 세계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더 읽다 보면 선은 실상은 내 편이라는 다른 말이고 악은 상대편이라는 다른 말이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따라서 좋은 소설이란 실제 세계를 수단 방법, 그것은 환상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표현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소설을 읽어가는 귀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언가 성장 과정에서 소통을 위해서는 흑, 백, 선, 악 뭐 이렇게 대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배우는 자가 어떤 기초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게 아니죠. 온갖 포지션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실제 세상을 잘 알려주는 것은 인간이 직접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과 소설을 합체시키면 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어디든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대규모 설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처럼 직접 체험에 의한 정보 수급에는 막대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과 공간 이동을 견뎌낼 건강까지 필요합니다. 소설은 작가의 체험과 사상 등이 융합되고 거기에 이야기를 섞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라도 여행하고 싶은 모든 곳을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엔 작가가 있습니다.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곳엔 그가 살아온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간으로 독자를 인도합니다. 정보는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여행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만일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요 네스베, 욘 포세, 크누트 함센의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어쩜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물리적 공간의 여행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행을 멀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바를 표현한 것인데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세계 문학을 읽다 보면 정말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곳까지 공간 이동을 해서 간접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간접 여행이지만 실제적 여행이나 마찬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나의 아이들은 볼가강 유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가고 싶은 그 볼가강 유역을 소설을 통해 잠시 여행을 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로 감동은 실제 세계에 있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오감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오감으로 정보가 받아들여진 이후 나의 안에서 감동이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동이란 외부 세계를 재해석하는 내면에 있나 봅니다.
소설은 상시 내면에서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감동이 내면 세계의 것이라면 소설이 딱 그것의 발현체입니다. 소설이 펼쳐져 있든 완독 이후 덮여져 있든 감동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어찌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문자라는 인간 상호간 약속의 기호가 감정의 동물인 인간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찮은 지식으로 그 발현 원리를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나는 좋은 소설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소설이 주는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감동은 외부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만지고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내적에서 내적 안에서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내적 세계를 뒤흔드는 것이죠.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 진정 거대한 감동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소설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대본을 써서 전달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대본 보고 이야기한 거 이대로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소설이 좋은 이유를 타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그저 좋다고 몇 마디 외친다고 해서 소설이 좋다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강제성도 없고 구미가 확 당기는 그런 특이성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잔잔히 소설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면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소설이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설을 읽을 수가 있겠죠. 저는 확신하는데 분명히 소설은 엄청난 장점이 있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감히 다른 분야가 따라올 수 없는 독창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설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